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바로 내일이면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 대통령이 누군지 윤곽이 드러납니다. 이 길고도 짧았던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총정리합니다. 또 최종 판세 분석과 함께 대선 결과를 미리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치팀 김기성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오늘로써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좀 긴박하고 또 바쁘게 돌아갔었죠. 그동안의 상황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정말 전쟁 같았던 기간이었습니다. 22일 동안 각 후보를 쫓았던 취재 기자들이 몸져 누울 정도였습니다. 전국 100여 곳, 1만 킬로미터 이상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네. 서울, 부산 간 11번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현장에 단련된 기자들조차 힘에 버거운 대장정이었습니다. 분 단위별로 쪼개진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는 두 후보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힘들었겠지만 정신적 압박감은 옆에서 지켜본 저희조차 숨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네. 속은 그야말로 새까맣게 타버린 듯했습니다. 그만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네. 71년 박정희, 김대중 두 사람 대결 이후 42년 만의 양자 대결이었으며 사상 최초의 성대결이었습니다. 보수와 진보, 양대 진영이 한치의 분열 없이 사상 최대로 결집력을 끌어올렸습니다. 네. 역대 최고의 진검승부란 말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 이 역대 최고의 진검승부다. 이 전쟁의 막바지 바로 오늘이었죠. 오늘 그 대미는 서로 어디에서 장식을 했습니까? 박근혜, 문재인 두 사람은 마지막까지 엇갈렸습니다. 마치 맞수의 운명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네. 박 후보는 이날 창원, 부산, 대전, 서울을 잇는 경부선 상행선을 탔습니다. 최대 격전지인 부산 경남을 시작으로 전통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인 대전, 충청을 지나 최대 표밭인 서울에서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네. 잠시 뒤인 8시 15분엔 광화문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갖습니다. 당 안팎의 인사들이 총출동해 박 후보에 대한 지지세를 서울 한복판에서 확인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반대로 문 후보는 경부선 하행선을 탔습니다. 가락시장 방문을 첫 일정으로 소화한 문 후보는 강남역 등지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한 뒤 부산행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네. 중간중간 거점인 천안과 대전, 동대구역에서 하차해 사전에 준비된 유세 단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문 후보 역시 잠시 뒤인 8시 50분 부산역 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한 뒤 이곳 최대 번화가인 광복로를 찾아 시민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예. 앞서 두 사람은 이날 오전 나란히 각 당사에서 마지막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박 후보는 선친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을 끌어다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는 신화를 이루겠다고 다짐했고, 예. 문 후보는 투표로 새 시대를 열어달라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예. 이 박 후보는 서울에서, 문 후보는 부산에서 각각 마지막 유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흔히들 후보 동선에 행간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선거 전략의 결정판이 후보 동선인 셈인데요. 박 후보는 서울을, 문 후보는 부산을 최대 승부처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네. 먼저 박 후보는 서울에서 최소 5대5의 무승부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박빙 열세임을 새누리당 또한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난 19대 총선 결과를 대입해보면 박 후보 측의 전략을 고스란히 읽을 수 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152석을 얻으며 압승했지만 서울만은 야권에 32석을 내주며 패했습니다. 네. 48곳 가운데 32곳, 비율로는 67%를 내준 것입니다. 특히 4.11 총선 투표율이 54.3%로 역대 최저치에 가까웠다는 점은 70% 전후 예상되는 이번 대선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네. 때문에 밀리더라도 한 자릿수 이내에서 방어해야만 승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의 시작과 끝을 부산에서 합니다. 문안인사로 불리는 안철수 전 후보와의 첫 공동유세 또한 부산이었습니다. 박 후보의 안방에서 시작된 바람을 수도권으로 끌어올려서 판세 자체를 한번 뒤흔들겠다는 전략인데요. 실제 부산의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90년 3당 합당 이후 대구, 경북과 한데 묶여 보수
진영의 텃밭으로 전락했던 이 부산 경남이 2010년 6.2 지방선거를 계기로 과거 민주화를 주도했던 야성을 되찾았다는 평가입니다. 때문에 당초 박 후보 측은 35% 선에서 문 후보의 지지율을 막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미 40%를 넘나들 정도로 방어선은 깨진 상황입니다. PK로 불리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 문 후보가 이 같은 고강도의 지지도를 보일 경우 과거 지역주의에 의존했던 구도 자체가 뒤흔들리게 됩니다. 상당히 그 물고 물리는 그런 접전이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런 마지막 유세 지역을 그렇게 판단한 것은 이제 그런 속뜻이 포함됐었군요. 네네. 자, 이번에는 그 대선에서 이제 불과 하루 남은 상황입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NNL 건이라든가 국정원 또 개입 의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았는데 이 변수를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뭐니 해도 투표율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이미 양측이 견고하게 지지층을 결집한 상황이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웬만한 변수의 표심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2년간의 전선이 이토록 양분화된 전례 또한 일찍이 없었습니다.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부동층마저 역대 최소로 줄었습니다. 흑 아니면 백, 둘 중에 하나로 나뉜 거죠. 때문에 양 진영은 물론 선거 전문가들조차 하나같이 투표율이 최대 변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세대별로 지지 후보 성향이 뚜렷이 갈렸습니다. 5, 60대 중장년층은 박 후보를, 20, 30대 젊은 층은 문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투표율이 역대 대선에서 80%를 상회할 정도로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젊은 층 또한 그만큼 투표장에 나와줘야 승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40대가 캐스팅 보트를 지게 되는데요. 현재 40대는 문 후보에게 다소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박 후보에게도 그에 못지않은 40%를 넘는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투표율이 70% 넘어야 문 후보에게 승산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측이 힘의 균형을 갖는 팽팽한 기준점이 70% 선이란 얘기입니다. 뉴스토마토가 17일과 18일 대학 교수, 정치평론가, 여론조사 전문가 등 선거 전문가 20명에게 설문한 결과 예상 투표율은 68에서 72%로 집계됐습니다. 선관위 역시 오늘 70% 내외로 설정했습니다.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설문에 참가한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유권자 분포가 고령화된 점을 감안하면 투표율이 72% 넘어야 젊은 층이 투표장에 나왔다고 해석될 수 있다면서 세대별 투표율이 이번 대선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투표율이 곧 득표율이라는 그의 분석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각자의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느냐가 이번 대선의 최대 분수령으로 보이는데요. 대선일인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날씨 또한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박빙의 승부인 만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겠다는 유권자의 의지를 꺾기에는 부족함이 많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이제 최대의 그 변수는 투표율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보면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뭐 NN이라든지 또 국정원 개입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투표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뭐 구태다. 또 싸움 정치의 재현이다. 이런 지적도 좀 많이 나왔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견 부분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표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양측의 지지층은 명확히 갈렸습니다. 때문에 말씀하신 사안들이 이슈화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판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파급력이 있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는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의 사태가 변수로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판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안보 이슈가 재등장하는 등 선거가 혼탁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마지막까지 표심을 저울질을 냈던 부동층의 투표 참여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김무성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의 말에서도 확인됩니다. 김 본부장은 16일 출입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중간층이 이쪽도 저쪽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겠다면서
투표를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전략이라고 말해 야당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부동층이 양측의 진흙탕 싸움에 환멸을 느껴 투표장을 찾지 않는 것이 새누리당의 막판 전략이란 고백과도 같습니다. 선대위 최고 책임자가 할 말은 좀 아닌 것 같군요. 예, 지금까지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나타나지만은 이슈화에는 성공을 했지만 그 판세의 대세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된다고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김 기자, 이번 대선 특징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42년 만에 재개된 양자 대결입니다. 거기에다 이념 대결이기도 하고 성 대결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정도로 혼전을 거듭한 선거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지난 17대 대선만 해도 당시 한나라당 경선이 결승전과 같았습니다. 이명박, 정동영 두 사람이 맞붙은 본선은 사실 너무나도 싱겁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너무 일방적이고 싱거웠죠. 예.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선거가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선거법상 선거 엿새 전인 13일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는 모두 공표가 금지되어 있는데요. 공표만 금할 뿐이지 실제 양 캠프와 각 언론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전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결과표를 분석해보면 그야말로 혼전입니다. 특히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던 지난 주말 기점으로 문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결국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역대 최고의 명승부로 기록될 한판 대결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점은 정권 심판론이 희석됐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박정희 대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맞대결 구도가 부각되면서 박 후보의 역사 인식과 참여정부의 민생 실패가 다시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이 뒤늦게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면서 구도 전환에 애썼지만 이미 한번 짜여진 판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박 후보의 태생과 또 박 후보가 국민에게 여당 내 야당으로 인식된 점 또한 한몫했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입니다. 역대 대선이 현 정부에 대한 심판 기준에서 진행된 점과는 사뭇 다른 양상입니다. 그 외 정책적 차별성도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물론 각 사안별로 보면 차이점이 분명 있습니다만 큰 틀에선 두 사람 모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와 경제민주화, 복지가 바로 그것인데요. 정책에서만큼은 이념적 구분이 모호해졌습니다. 이는 기존 정치에 대한 강한 불신이 열망으로 나타난 안철수 효과와 심화된 양극화, 피폐해진 민생이 그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상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대선 이후의 전망 간단하게 30초 이내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대선 이후에는 이제 정계 개편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같은 경우 박근혜 후보가 이미 마지막 정치 여정이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질 경우 정계 은퇴를 하겠다는 예정된 수순과도 같습니다. 이는 새누리당의 공백이 커짐을 얘기하는데 현재 뚜렷한 차기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권력 투쟁으로 치달을 것이 뻔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더 직접적입니다. 이미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이 이제 대선 이후에 새 정당으로서 거듭나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이른바 신당 창당인데요. 이러한 정계 개편이 거듭되면서 후폭풍과 맞물려서 또다시 한번 2012년에 이어 2013년 또한 커다랗게 정치 지형을 뒤흔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태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던 만큼 또 대선 이후에도 여러 가지 또 과제와 또 풀어나갈 숙제가 있군요. 내일 일단 꼭 투표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꼭 투표하십시오. 김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